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특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잠시 후에 국무총리 후보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시작 전에 정치부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나루 기자 나와 있습니다. 강 기자, 그동안 새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가 누가 될 것이냐 큰 관심이었는데 곧 발표가 있겠습니다만은 유력하게 거론되는 후보가 있죠. 네, 아직 공식 발표 전이지만 노무현 정부 때 마지막 국무총리를 지낸 한덕수 전 총리가 내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관련 보도도 많이 난 상황이죠. 한 전 총리는 오늘 아침 저희 KBS 취재진과 통화해서 어젯밤 윤석열 당선인을 직접 만나서 총리 후보자 낙점 사실을 통보받았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윤 당선인과 한 전 총리는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3시간가량 국정 전반에 관해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잠시 뒤에 있을 기자회견에서 큰 이변이 없는 한 윤 당선인이 직접 새 정부의 총리 후보자로 한덕수 전 총리를 지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장에는 한 전 총리도 참석을 하고 기자들과 질의응답도 직접 이어갈 예정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발표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 정부의 국무총리 후보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새 정부의 내각을 이끌어갈 국무총리 후보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이십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정파와 무관하게 오로지 실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국정의 핵심 보직을 두루 역임하신 분입니다.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통상산업부 차관, 재정경제부 장관, 국무총리를 지내셨고 이후에는 주미대사와 무역협회장을 역임하시며 경제, 통상, 외교 분야에서 풍부한 경륜을 쌓은 분입니다. 국민 여러분, 새 정부는 대내외 엄중한 환경 속에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기틀을 닦아야 하고 경제와 안보가 하나가 된 경제 안보 시대를 철저히 대비해 나가야 합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민관을 아우르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내각을 총괄하고 조정하면서 국정과제를 수행해 나갈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 이 일 잘하는 정부로 민생과 외교 안보를 빈틈없이 챙기겠습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총리 후보자 한 말씀.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말씀하시고 네. 제가 우리 기자분들도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네. 먼저 질문 있다면 받으시고 네, 그렇게 그리고 하겠습니다. 제가 좀 하고 가겠습니다. 그렇죠. 안녕하십니까. 우선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싼 대내외적으로 마스크를 벗으셔야 돼요. 네, 대내외적으로 경제와 또 지정학적 여건이 매우 엄중한 때에 국무총리 지명이라는 이런 아주 큰 짐을 지게 돼서 우선 한편으로는 영광스러우면서도 매우 무겁고 또 큰 그런 책임을 느낍니다. 우선 코비드-19라는 우리 팬데믹에 지금 온 국민이 일종의 전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 자리를 빌어서 국민을 이러한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해주기 위해서 불철 주야 24시간 애쓰고 계시는 전국의 의료진과 또 간호에 종사하시는 분들께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부도 이러한 노력들을 총괄 조정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의 그러한 노력을 저는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전염병에 대한 대응과 또 이러한 대응 과정에서 일어나는 경제, 특히 중소, 영세, 상인,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은 더 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거시적인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세계적인 이러한 부품 산업의 공급 이런 것들의 차질을 빚기 때문에 또 인플레이션, 즉 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생을 더 어렵게 하는 이런 상황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세계적으로 매우 많아지고 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지금 에너지 가격을 천정부지로 올리고 있고 각 나라가 전략적 비축유를 지금 방출함으로써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 이외에도 미국과 중국, 미국과 러시아 이러한 강대국 간의 새로운 이런 지정학적 경쟁, 전략적 경쟁은 우리에게 큰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가까이는 북한이 또 이러한 여러 가지 핵을 비롯한 이런 능력을 증진시킴으로써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을 지금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와 안보가 하나로 뭉쳐서 굴러가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주는 이러한 어려움은 결국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세계화, 개방, 시장 경제를 다소 좀 변경을 시켜야 하는 그런 과제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러한 개방과 시장과 세계화의 큰 추세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의 운영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와 전염병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그러한 조그만한 그런 조정은 우리가 시기를 놓치지 않고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의 큰 생산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저출산의 문제, 또 고령화의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새로운 큰 도전을 주면서 이에 대한 대응을 아주 시급하게 해야 되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 가계 부채, 즉 GDP의 100% 이상을 지금 넘고 있는 가계 부채가 일시에 우리 금융 시스템에 큰 영향을 주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는 이러한 노력도 저희가 더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결국 우리가 국익을 중심으로 하는 외교 그리고 강한 국가를 위한 자각 노력을 매우 강화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자각 노력을 하면서 세계 속에서 사랑받는 국가 그리고 신뢰받는 국가가 되도록 하는 그런 노력도 저희가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책임을 지고 우리 국민들이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이러한 과제의 중요성을 매일 느끼기는 어렵습니다만 국가의 중장기적인 운영을 위해서 꼭 해야 하는 것을 저는 4가지로 생각합니다. 첫째는 이런 국익 외교 그리고 강한 국방의 자각력을 해야 된다, 강화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러한 외교와 국방은 우리 국민들이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그 영향을 느끼고 이해하는 데에는 다소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항상 이 문제에 대해서 온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가 이러한 국익을 신장시키는 외교
그리고 강한 우리 국방을 위한 또 자강을 위한 억지력을 저희가 강화해야 된다 하는 것이 그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재정의 건전성입니다. 최근에 이런 전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엄청난 재정, 금융 쪽에서의 그러한 확장 정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이것은 매우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은 이거는 정부만이 정말 큰 그러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대응해야 하는 그러한 하나의 과제다. 이것이 없으면 결국 우리 국가의 중장기적인 하나의 대외적인 신뢰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러한 중장기적인 그러한 안정 이런 것을 기하기 어렵다. 세 번째로는 국제 수지입니다. 말하자면 달러를 중심으로 하는 경화를 우리가 충분히 확보해야 된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국제 수지가 흑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정한 수준의 국제 수지의 흑자 기조는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고 이것이 불안정해질 때에는 우리에게 하나의 외환 위기의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진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지정학적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원유를 비롯한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 우리에게 지금 단기적으로 국제 수지의 적자를 지금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꼭 단기적인 문제로 그칠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경쟁력에 근본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를 좀 더 면밀히 우리가 검토해서 일정 부분의 이런 국제수지 흑자를 우리가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번째 국가가 신경을 써야 되는 문제는 결국 생산력이 높은 국가가 유지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교육을 통한 훌륭한 우리의 인력, 노동력이 확보돼야 되고 또 금융개혁을 통한 양질의 이러한 자본들 또 벤처 자본들이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만 이것 이외에도 이러한 생산력을 높이는 하나의 제도적인 생산성의 근본 요소,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총 요소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노력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국가 운영의 제도와 연관이 된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너무나 불평등한 사회는 바로 이런 총 요소 생산성을 낮춥니다.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정치는 이러한 총 요소 생산성을 낮춥니다. 깨끗하지 않은 사회, 경제적인 갈등 이런 것들은 또 그런 부의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항상 신경 쓰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국민 행복과 직결되는 그러한 문제로서 일자리, 교육, 주택, 의료, 연금 등 국민의 행복과 직결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새로이 지명되는 국무총리로서 윤석열 대통령을 모시고 행정부가 중심이 되는 이러한 정책을 꾸준히 만들고 또 치열한 토론과 소통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만드는데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하나의 방법론으로서의 협치, 통합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 정책 성공의 요소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단히 지명의 계기에 우리가 앞으로 해나가야 할 그런 과제를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저의 노력을 또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우리 행정부와 입법부 그리고 국민들과 협조해 가면서 좋은 결과를 내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기자님들께 이번 인선과 관련해서
당선인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마이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질문하실 기자님은 손을 들어주시고 마이크와 함께 소속사와 이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 기자님 맨 앞에. 네, 당선인 의원. 안녕하세요. 뉴스핌 김태훈입니다. 네. 저 어제 이제 총리 후보자님과 장관 인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들었는데 네. 행안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 정치인 배제 기조는 똑같이 유지되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글쎄 뭐 이제 앞으로 내각은 발표가 나면 뭐 어떤 취지에서 지명을 하게 됐는지 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음 기자님. 네. 저쪽 뒤로 마이크를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중앙일보 박태인 기자입니다. 어제 그 총리 후보자님과 샌드위치 회동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차관 인사 같은 경우에는 총리와 뭐 장관과 함께 협의해서 결정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 오갔다고 들었는데요. 조금 더 당선인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직 차관 인사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만은 뭐 검증은 다른 곳에서 하더라도 결국 뭐 자기가 함께 일할 사람들을 그 선발하는 문제에서는 장관의 의견을 가장 중시할 생각입니다. 네. 네, 답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다 혹시 추가로 질문을 그럼 마이크를 한 분 저쪽으로 정도만 더. 한 분만 네, 정도 오늘. 받고요. 네. 네. JTBC 배양진입니다. 연결되는 질문인데요. 네. 그 장관에게 함께 일할 사람의 선발권을 존중을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고, 네. 그리고 보도가 되기로는 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님께서는 이 장관이 이제 업무를 하면서 어떤 의제를 실행할 것인지 과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네. 또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 이 내각 운영을 하심에 있어서 책임 장관제를 좀 도입하려는 생각이 있으시다. 저희가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글쎄 이 정부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과 총리와 또 장관과 또 차관 같은 주요 공직자가 함께 일하고 책임지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궁극적으로는 대통령이 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렇지만 가급적이면은 가장 가까이서 일할 분의 의견이 제일 존중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나 우리 한덕수 총리 후보자님이나 생각이 같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당선인 그럼 답변 하나만 더 우리- 할까요? 네, 그래. 네, 이제 기자님. 네, 경제부총리는 그럼 언제쯤 발표할지 궁금하고요. 임종용 위원장님께서 고사했다고 하는데 그럼 지금 인사는 정해지는 건지 아니면 추후 인사를 고려할 때 어떤 가치를 좀 중시할 것인지 네. 좀 말씀해 주세요. 우리 총리 후보자님과 더 논의를 해서 아주 늦지 않게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수고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덕수 국무총리 지명자의 기자회견을 듣고 오셨습니다. 윤 당선인은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덕수 전 총리를 지명했습니다. 정치부의 강나루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 기자, 네. 먼저 기자회견 내용 좀 짧게 정리해 주실까요? 네, 한덕수 전 총리가 사실상 내정됐다는 소식 발표 전에 이미 전해드렸는데요. 윤 당선인이 직접 총리 후보자를 발표했습니다. 또 기자회견장에 들어올 때 한덕수 전 총리와 함께 들어서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일단 윤 당선인은 한 총리 후보자를 정파와 무관하게 실력과 전문성을 인정을 받아 국정의 핵심 보직을 두루 역임하신 분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또 총리 후보자가 민관을 아우르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내각을 총괄하고 조정을 하면서 국정과제를 수행해 나갈 적임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 총리 후보자도 직접 기자회견장에서 지명 소감을 밝혔죠.
대내적으로 엄중한 상황에서 총리 지명이라는 큰 짐을 지게 돼서 영광스러우면서도 매우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후 한 총리 후보자는 경제와 안보 등 여러 현안 또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국익을 위한 외교, 또 국방 자강력 강화, 재정 건전성 대응 등을 강조했습니다. 네. 강노루 기자 잘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덕수 전 총리를 지명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KBS 뉴스톡보를 마칩니다.